조선이 건국된 지 단 6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의 동지들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영체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당대 최고의 천재 2명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입니다. 그는 경복궁의 이름부터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까지 직접 만든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왕은 그저 도장만 찍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똑똑한 재상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각제와 아주 흡사한 시스템입니다. 왕 한 명의 변덕이나 무능함에 나라 전체가 휘둘리는 것을 막으려 했던 유교적 이상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고려가 왜 처참하게 멸망했는지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을 때 나라는 군벌들의 전쟁터가 되고 백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원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결단할 수 있는 리더 한 명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재상이 탐욕스러워지면 대체 누가 그를 막을 것인가? 이 날카로운 질문에 정도전은 끝내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철학은 한 지붕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방원이 가진 마지막 힘인 사병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사병이 없는 왕족은 그저 화려한 감옥에 갇힌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원은 직감했습니다. 사냥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삶아먹을 차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토사구팽의 주인공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방원은 말 대신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압박하던 정도전을 베고 배다른 동생들까지 차례로 처단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을 왕의 손으로 강제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가 기록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방원을 킬방원이라 부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학살자이자 권력에 미친 괴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원이 흘린 그 잔혹한 피 위에서 비로소 조선의 기틀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그가 공신들의 세력을 꺾고 외척들을 숙청하며 다져놓은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아버지 이방원이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즉위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척의 간섭 없이 오직 백성만을 바라보며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과 지편전 그리고 수많은 과학적 업적들은 사실 이방원의 칼끝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가장 잔혹한 군주의 손에서 가장 성스러운 시대의 씨앗이 뿌려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전문가 집단이 합의로 이끄는 조직이 옳은가? 아니면 강력한 리더 한 명의 결단이 이끄는 조직이 옳은가? 정답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철학이 타협 없이 충돌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빗속에 서 있던 이방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대의를 위해 칼을 뽑았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겠습니까? 지배받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차가운 판단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왜 세종대왕이 반드시 이방원의 아들이어야만 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